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해상을 향해 북상하며 제주와 남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가오며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 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해안 도로를 넘어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안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주의하고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또다시 확대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주 캐스터. 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 3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더 높아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곳곳으로 중대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낮 기온 40도에 육박해서 건강한 사람도 방심하기 어려운 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무리한 바깥 활동은 최대한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서울 39도, 대전과 광주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북 북서부는 아침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태풍 돌핀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하겠지만 이동 과정에서 뜨거운 동풍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 후반 들어선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돌핀에 이어 14호 태풍 구지라와 15호 태풍 차놈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구지라는 오늘 오전 3시쯤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해상에서, 찬홈은 오후 3시쯤 괌 동쪽 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14호 태풍 구지라는 필리핀 북서 해상에서 곧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하겠습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다음 주 초 일본 도쿄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두 태풍 모두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며 우리나라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동아시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상과 제주 먼바다 4곳 해역에 풍랑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유입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이며 내일 새벽부터 점차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제주 해안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다며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13호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불덩이 같은 햇볕에 양산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수건을 걸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동원해보지만 열기는 가시질 않습니다. 중부지방으로 옮겨온 극한 폭염이 연일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낮 기온이 39.2도까지 치솟았고 구로 38.9도, 강서 38.6도 등 사람 체온보다 공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수도권 절반가량에는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을 때 열을 품어 서쪽 지방을 뜨겁게 달구는 겁니다. 6일 목요일에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지되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펄펄 끓는데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한반도 폭염 고기압과 맞물려 뜨거운 동풍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서울 기온이 39도 안팎이 예보됐는데 열기가 계속 쌓인다면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인 39.6도가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실내로 향할 만큼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풍 돌핀도 북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여름 폭염이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날씨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스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도 너무 더워서 프로야구 경기까지 취소됐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폭염 특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겁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이 프로야구 경기 중에 관람객이 이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지는 이런 사고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더위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국적인 폭염이고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지금 열흘 넘는 기간 동안 폭염의 어떤 위치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35도를 넘는 굉장히 극한의 폭염들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염 중대 경보도 계속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 보시면 짙은 보라색으로 칠해지는 지역들이 폭염 중대 경보 지역들인데요. 수도권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 43%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단계 중에 이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낮 기온이 39도,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니까요. 극한 폭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호남 많은 지역들, 광주, 여수, 전주 이런 많은 서쪽 지역에서도 역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으면서 현재는 34곳에 폭염 중대 경보 발령돼 있고요. 폭염 경보 지역 역시도 14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예상이 될 때 내려지거든요. 이 폭염주의보 지역도 46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국적으로 222곳입니다. 우리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표할 때 235개 지역에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222곳이니까 13곳 빼고 이 13곳은 대부분 강원 일부 동해안 지역들이고요. 산간 지역, 제주 한라산 이 정도 지역만 빼고 전국 내륙 많은 지역에서 폭염특보 내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지금 오늘 39도 예보됐습니다. 어제 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비공식적인 기온 기록으로 39도가 관측이 되긴 했는데 오늘은 이 공식 표준 관측소에서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도 39도, 서울은 모레도 39도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역대 가장 높았던 때가 2018년 8월 1일인데 39.6도였거든요. 역대 두 번째가 굉장히 더웠던 1994년에 38.4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 서울에서는 역대 손에 꼽을 만한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악의 더위하면 보통 1994년 그리고 2018년을 꼽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 폭염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은 이번 주에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래픽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들이 대부분 서쪽 지역들이죠.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지역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지난주에는 사실 경남 양산 지역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낮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 가장 높았던 때가 굉장히 더위가 심했던 2018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41도였는데 올여름에 이제 41도를 넘어서 42도대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4년에 인천이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들에서 기상 관측을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상 관측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122년인데 12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42도대를 기록하게 됐고요. 41도가 2018년에 강원 홍천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벌써 양산, 밀양, 창원 이런 지역들에서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보다 올 여름에 기온 기록이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94년 많이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94년도 역대 첫 번째 또는 역대 2위 정도의 폭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1994년은 7월 폭염이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올여름도 돌이켜보면 장마가 좀 일찍 끝나면서 7월 달에 굉장한 기온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거의 뭐 역대 손에 꼽을 만큼이니까 올여름은 7월 달부터 폭염이 굉장히 심했고 1994년과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역대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해인데 지금 굉장히 폭염이 극심하고 기온 기록이 2018년보다 더 뛰어넘은 상황이니까요. 2018년보다 더 뜨겁다고 보시면 되겠고 2024년은 열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일수가 전국 역대 이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밤더위가 심했는데 올여름이 지금 열대야 수가 11위를 넘긴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한여름에 들어있는데 벌써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낮의 폭염뿐만 아니라 2024년만큼이나 열대야도 굉장히 심하고요. 작년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작년에는 일평균 기온이 25.7도로 여름철 기온이 역시 역대 1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온 기록이 매일매일 지역마다 경신이 되고 있죠. 이렇게 여름이 계속 간다면 작년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게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여름은 1994년, 2018년 그리고 뭐 역대 굉장히 더웠던 2024년, 2025년 모두 다 이제 기록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역대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정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들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렇게 극단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여름철이면 이제 일본 쪽에서 다가오는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우리나라를 뒤덮게 되죠. 그러면 장마가 끝나고 뭐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광복절 전후로 해서까지 한 달간 한여름 폭염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시기가 바로 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 정도 한 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현재는 동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동해안 또는 영남 해안 쪽으로부터 바닷바람이 불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동해안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가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상대적으로 선선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이제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넘어오면 열풍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들어와 있고 지난주부터 이 중국 티베트 쪽에서 굉장히 달궈진 뜨거운 공기들도 서쪽 상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중으로 뜨거운 고기압에 뒤덮여 있는 이런 열돔 현상도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남 지역들, 뭐 대구라든지 뭐 양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형적으로 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열기가 계속 모여들고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들에서 더 심한 기온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기압은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햇볕을 그대로 지면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높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남쪽에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들, 서쪽에서의 어떤 고온 건조한 공기들, 그리고 지상의 어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 영향,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 이 5가지 모두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태풍 돌핀의 북상 소식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 태풍의 위치와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폭염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 태풍이 비바람을 좀 몰고 오면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물론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비바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만큼 폭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태풍 소식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태풍은 중심 초속 40m 안팎 정도, 그래서 강도 3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괌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현재 이제 들어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말에 일본 오키나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풍 반경이 450km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할 때까지 강도 3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태풍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폭염은 더 심해지거나 또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태풍이 무조건 중국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지금 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기상청들의 예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또는 미국 그리고 각국 홍콩이나 대만, 필리핀, 뭐 중국 많은 기상청에서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각 선 하나하나가 각 기상청에서 내놓은 이번 태풍의 어떤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모든 선들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말까지 일본 오키나와로 향할 것이다라는 것은 각국 기상청마다 예측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일본 오키나와 이후부터의 선들을 보시면 약간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지금 참고하는 그런 예측 모델들의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붉은색 선은 중국 쪽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일본 쪽을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 바다 쪽까지 지나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북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 선을 보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 남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동일합니다만 이후의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태풍이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물결이 굉장히 높게 일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주 남쪽 또는 남해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한반도 남쪽의 바다에서는 물결이 굉장히 높게 일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의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해서 제주 해상에서 높은 너울이 방파제나 또는 이제 해안가로 밀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각국 기상청의 태풍 예보를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다 중국 쪽을 향하는 걸로 모양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어쨌든 각국의 기상청마다 지금 내놓은 예측을 보면 일단 최종 경로는 뭐 중국 쪽으로 향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높습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북상을 한다면 우리나라 완전히 근처 앞바다까지 올라오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태풍이 제주 먼바다 쪽까지만 올라와서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태풍은 사실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강풍 반경이 크고 비바람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한 비구름들이 일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주라든지 남해안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럴 경우에는 제주나 일부 남해안 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제주도라든지 또는 일부 동해안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어쨌든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태풍이 워낙에 멀리 괌 쪽에서부터 열대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태풍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갈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반시계 방향인 남쪽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뜨거운 수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폭염은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향하든 예. 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들어와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든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폭염이 강해지거나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폭염 얘기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해보자면 이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뭐 1년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더운 계절이고요. 예, 예. 7월 중하순부터 해서 8월 한 중하순 정도까지 이 한 달 기간은 기온이 계속해서 35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는 이런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39도이거든요. 다음 주에 낮 기온도 서울은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35도 안팎은 폭염 경보에 달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 경보가 단계가 가장 높았거든요. 이런 극심한 더위가 서울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동쪽 지역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난주 뜨거웠던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넘는 굉장한 더위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이 지나가면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증기는 낮에 폭염도 굉장히 강하게 일으키지만 특히 이제 밤더위를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주말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인 다음 주까지도 우리나라의 열대야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서울의 이 밤 기온이 29도였거든요. 거의 초열대야에 근접했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면 서울의 열대야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 많은 지역들, 특히 이제 해안가 지역들이 열대야가 훨씬 더 심합니다. 바로 수증기가 많기 때문인데 다음 주까지도 어쨌든 낮에 폭염이라든지 밤에 열대야가 계속되고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폭염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해인 2018년을 뛰어넘어 연일 곳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서 폭염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기온은 26.8도. 기상 관측막을 확충한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폭염은 7월 하순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는데 경남 양산은 지난 2일 42.5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의 41도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2020년대 들어 폭염은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9.3일로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극한 폭염의 배경에는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합니다. 과거 30년과 비교하면 고기압의 강도가 눈에 띄게 세졌는데 특히 2020년 이후로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북태평양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또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수온이 관측사상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근 5년 동안 한반도 쪽으로 이례적으로 강하게 확장하는 그런 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달 중순까지도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의 기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상을 위협받는 수준으로 극심해진 폭염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지난 2018년에도 태풍이 한반도 주변을 지나면서 더위를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13호 태풍 돌핀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는데 8년 전처럼 우리나라 폭염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한낮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은 강원 홍천.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게 달궈진 동풍이 극한의 더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뜨거운 동풍을 부추긴 건 일본에서 약화하며 한반도 남쪽을 지난 12호 태풍 종달이었습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미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8년 전처럼 열기를 품은 태풍이 남동쪽 먼바다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반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해 우리나라에 열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과 폭염 고기압이 맞물리면서 동풍이 만들어지고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며 서쪽 지방의 더위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예측입니다. 태풍이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동쪽, 남동쪽으로 접근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동풍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태풍 돌핀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난 뒤 다음 주 중국을 향해 서서히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정체하거나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질 경우 한반도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경로와 세력이 유동적이라며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